8월 1일을 자정을 넘어서서 8월 2일 입니다. 지금 밤 12시 10분입니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우리 한국의 언론, 특히 MBC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배구 경기 한일전 중계하는 그 앵커, 아나운서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독 대한민국 뭐 할 때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외치는 고함 소리가 많이 들렸고, 특히 배구 선수, 여자 선수 있잖아요. 키 큰 여자, 뭐 다 키 크지만 입도 되게 큰 여자. 뭐 일본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뭐 일본한테뿐 아니라 뭐 브라질이든 미국이든 다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은데, 임진왜란이나 또는 동학 농민 전쟁에 빙의된 듯한 그런 모습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 빙의된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 축구 경기 벌어지면 난리가 났죠. 지인들 몇 명 모여가지고 치킨 시켜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뭔가 때려 죽일 듯이 응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일본인들도 보면은 도쿄올림픽 보도하고 일본 시가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 거 보면 일본인들도 마스크를 굉장히 착용을 많이 해요. 착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은 원래 마스크 착용 잘 합니다. 평상시에도. 글쎄요, 포시럽다고 해야 될까요? 위생에 대해서 거의 뭐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일본 풍속 중에서, 사람들의 풍속 중에서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굉장히 저류에 깔려 있습니다. 패 끼치지 않는다는 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준조 이렇게 하면서 줄서기를 강조하고 패 끼치지 말라, 이런 이제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하는 편이에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많이 하고 손 씻기 같은 것도 되게 깔끔을 떨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일본 사람들 전부 다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가보면 바깥에서 보이는 그렇게 깔끔 뜨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의아한데 할 정도로 거리도 깨끗하고 뭐 다 생활들이 겉모습은 좋은데, 자기 집은 의외로 약간 지저분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또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뭐 우리가 이야기도 하곤 하죠. 겉과 속이 다른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수 친다라고 하는. 뭐 제가 그 지역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고 보면은 DNA적으로도 뭔가 개연성은 있죠. 일본은 백제가 만든 나라죠. 체계를 잡았죠. 백제는 고구려입니다.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올라가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 라인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어린애들이 토착외고 하는 그런 단어 쓰는 거, 또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도 그걸 옮겨 쓰는 걸 들으면, 토착외고라고 굳이 한다면 백제 지역이다, 백제 지역은 지금의 지명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만 해 주시면 그런 말장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한국 언론은 뭐 계속 까대는 것만 있었습니다. 노상, 무슨 칭찬 하나 없고, 마치 저 대회 한번 초쳐버리자, 재뿌려버리자라고 담합이라도 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까대는 그런 기사들을 완전히 도배를 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은 그 일본에서 골판지 있잖아요. 말이 골판지지 합한 만큼 강도가 센 거라 그래요. 그걸로 만든 침대에 대해서 잘 구겨지는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눌러가지고 이제 구겨진 그 사진, 경기 끝날 때까지는 견뎌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SNS에 올린 그런 사진들. 그 다음에 외국 선수들이 여러 명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면서 약하다라고 이제, 글쎄요, 그런 운동한 선수들 여러 명이 올라가가지고 견딜 수 있는 침대가 과연 있을까요? 돌로 만들어도 결국은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까대는 걸 보면서, 정말 무리해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할까? 애들 같다. 그런 선수들은 선수들이지만 그걸 또 퍼나르는
언론들을 보면 참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일보에 7월 30일에 국내 종이 가구 업체 사장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골판지 침대 성인 2명이 뛰어도 안 무너져요 라고 하는 제목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300kg 또 버틸 수 있어서 튼튼하다, 가볍고 사고 환경오염도 기여한다, 환경오염 예방도 기여한다, 개선도 기여한다, 올림픽에서 조롱거리가 돼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주최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방지용이냐라는 조롱까지도 나왔다. 이 논란을 지켜본 박대희 35세네요. 젊은 사람입니다. 페이프팝 대표의 마음은 착잡했다. 페이프팝은 2013년 설립된 국내 종이 가구 업체. 박 대표는 23일 본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써보지도 않고 안 좋게 이야기해서 안타깝다며 종이 가구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종이 침대의 경우 일반 택배 박스보다 튼튼하고 4배에서 5배 비싼 크라프트 종이로 만들고 있다며 300kg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왜 누런 종이 있잖아요. 시멘트 종이 같은 그거. 박 대표는 도쿄올림픽 침대가 무너져 내린 건 아치형의 약한 부분만 의도적으로 눌러 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중에 나오는 10cm 매트리스 위에서 내가 뛰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중을 분산하는 격자 구조 프레임이어서 약 70kg 정도 성인 남자가 뛰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두 사람이 일부러 한쪽만 집중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나란히 뛰었을 때도 무게를 버티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습기에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침대 프레임에 사용되는 올펄프 재질은 섬유질이 촘촘해서 물기가 닿아도 스며들지 않는다며 물을 엎지르더라도 간단히 닦아내면 된다고 말했다. 일반 택배 박스용 골판지의 방수율이 40%라면 종이 가구용 골판지는 방수율이 9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자기가 억울한 마음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놈 나쁜 놈이라고 몰아가고 싶은 우리 저간에 깔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토시 하나 잡히면 그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나쁘게 묘사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안을 들여다볼 때 사실에 근거를 하고 또 편협적이지 않고 무언가 객관적으로 성찰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성적인 뇌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꼭 일본 관련된 이야기만 아니다 하더라도 라돈 침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또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라든지 과거에 그 커피, 믹스 커피에 무슨 물질이 몸에 축적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걸 나름 알아보니까 하루에 300잔을 80년 동안 매일 먹어도 그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 양에 도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특히나 일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침소봉대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천기술 보유 현황을 검색을 해보시고 노벨 과학상 현황을 한번 알아보시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0입니다. 북한 북괴 정권 무너지지 않도록 돈 퍼주고 만들어낸 노벨 평화상, 그걸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죠. 그거 하나 달랑 있는 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까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력에 있어서도 올림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펜싱이라든지 쇼트트랙 지금은 이제 그건 동계 스포츠지만 어쨌든 양궁, 사격 이런 거 보면은 무언가 이 땅에 사는 인종인 우리에게 있는 특이점이 있다. 그리고 쿠텐베르크보다 앞서는 인쇄술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양반들이 이제 구석에 처박아 덮었던 게 패착이긴 한데 은재련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금 제작, 칼 만드는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기도 마찬가지죠. 도공들. 지금 우리 반도체 만드는 것도 한번 보세요. 저는 다 그 연속선상에 있는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DNA, 좋은 DNA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 제도입니다. 예, 산업공상을 뒤집어 버리고 기술자들을 우대해 줘야 되는 것이죠. 발명가들을. 그게 지금 우리가 다시 뒤집어져서 공무원, 관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의 성장의 가장 핵심의 근간에는 저는 이게 있다고 봐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이거 만들면 네 거 된다라고 하는, 예, 소유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의 승부욕,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예, 그게 인간이 가진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극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판지 침대 하나 가지고도, 예, 그렇게 씹어대는, 구실로 삼는 우리 세간의 풍경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닌텐도 한번 보세요. 반일 광풍이라고 하는 그 연막이 거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판매율이. 우리가 닌텐도를 능가할 수 있는 게임기를 만들어내어서 일본을 극복하는 것이지, 이렇게 욕한다고 해서, 뒤에서 후벼 판다고 해서, 예, 마치 임진왜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아나운서들이 떠들어 댄다고 해서 일본한테 스크래치 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 아사히 맥주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맥주였거든요. 그게 2019년 반일 광풍 때 가판대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게 판매율 1위였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 국내 맥주가 일본 맥주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의 언론을 우리가 두둔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같이 가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판지 침대에 대해서 굳이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